안녕하세요, 수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 2차 함수가 뭐냐? 간단합니다. 함수입니다. 함수는 함수인데, 식이 2차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함수는 뭐였어요? 함수. 자, 함수라는 녀석은 두 변수 사이에 관계라고. 요게 중요한 말이라 그랬어요. 변수 두 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게 함수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함수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두 변수가 x가 이렇게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나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물론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뭐냐 x 값 하나에 y 값이 하나씩 결정이 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아무 관계나 함수라고 하지는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둘 사이의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함수인데 그 관계식이 2차 식이면 2차 함수인 겁니다. 1차 식이면 1차 함수. 1차 함수는 우리 중2 때 배웠죠. 그죠? 그래서 2차 함수. 그래서 y랑 x랑 두 변수 사이에 이런 관계인데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2차식.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내어질 때 2차식이잖아요. 그죠?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하는데 a는 0이 되면 안 돼요. 근데 b랑 c는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bc가 0이 된다고 해서 얘가 2차식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가 0이 되면 2차식이 아니게 돼요. 이 항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 하는 거. 자, 이렇게 돼야 2차 함수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들이 특별한 말 없으면 x값 범위는 실수 전체로 생각을 합니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x의 값의 범위는 실수 전체. 그리고 2차 함수 되려면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하지만 b나 c는 0이어도 된다. 그 다음에 ABC 상수이고 A가 0이 아닐 때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돼 있으면 요거는 그냥 2차식이에요. 그죠? 2차식이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 있으면은 2차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Y가 등장을 하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으면 2차 함수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5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5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가면 다 배울 겁니다. 다 배울 거고 5가지라기보다는 사실은 중요한 건 요거 2가지예요. 요거 2가지인데 요런 모양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표준형 얘를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모양을 이거는 꼭 그렇진 않은데 선생님이 그냥 이름 붙인 게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기본형. 제일 기본이 이렇게 기초가 되는 거. 2차식 중에 가장 간단한 2차식입니다. 이게. 그죠? AX제곱 2창 하나만 달랑 있는 거. 이게 제일 간단한 2차식이기 때문에 얘를 기본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의 성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래서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우리 실제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요즘에 하면 되겠다.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제곱. y는 x제곱 그래프는 y의 x에 얘를 너무 가운데 그리지 말고 잠시만요. 옆으로 좀 옮겨보자. 자, 이렇게 옮겨놓고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x값과 y값들을 쭉 구해봅시다. 여기 x값, 여기 y값.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은 얼마예요? x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4입니다. 그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1이고요. 0이면 0이고요. 1일 때 1이고 2일 때 4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은 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1, 2, 3, 4 여기쯤 마이너스 1,1 1,1 2,4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얘가 봤을 때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3은 너무 올라가서 여기가 4, 5, 6, 7, 8 위로 너무 올라가야 돼서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얘를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곡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아이고 이쪽은 왜 이쁘게 안 그려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좀 이상한데 삐딱하긴 한데 이렇게 그려지고요.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하면은 x가 있고 y가 있으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0 들어가면 0이고요.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2 들어가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는 초록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0,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 1,1 2,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하고 둘이 x축의 대칭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런 모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모양을 이런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위로 던지면 비스듬하게 위로 이렇게 공을 딱 던진다 그죠? 공을 비스듬하게 위로 던지면 이런 모양을 그리면서 올라갔다가 떨어진단 말이야. 이런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포물선이 뒤집어진 모양이다 그죠?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도 얘는 포물선입니다. 아무래도 그림이 이상하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실제로 내가 그려본 거예요. 점 찍어서. 이 중간중간에도 점들이 다 있을 거니까. 네? 이렇게 그릴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점을 찍어 그려보면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은 위로 볼록한 이런 곡선이다. 그 다음에 y축을 대칭축으로 해서 좌우 대칭입니다. 그죠? y축의 대칭이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y축보다 왼쪽 부분 요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x가 증가하면 점점점 내려온다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옵니다.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클 때 x 값 증가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같이 증가한다. 되겠죠? 그래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도 y축의 대칭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로 볼록한 곡선 얘기했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 여기 왼쪽 부분 의미하는 거다. 그죠? 왼쪽 부분에서는 어떻게?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 x가 0보다 클 때 이 오른쪽 부분 y축보다 오른쪽 부분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밑으로 내려간다 그죠? x가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증가합니다. x가 증가하면서 내려온다. y가 감소한다. x가 0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증가 감소. 그래서 처음에 증가하다가 y축 왼쪽에서 y축의 왼쪽에서 증가하다가 넘어가면서 다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래서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서로 대칭이다. 얘네 둘이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이렇게 요 그림 2번을 보세요. 위아래로 서로 대칭이다. 그래서 아까 포물선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죠? 포물선이 뭐냐? 이런 모양의 곡선을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적으로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곡선이에요. 이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이에요.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 그래서 대칭축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포물선의 대칭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해요. 포물선이 이렇게 있으면 축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죠? 그럼 만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이 꼭지점이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차 함수의 기본형입니다. 제일 기초가 되는 2차 함수의 기본형. 기본적인 형태를 보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 자, 아까 전에 x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하고 그려봤다 그죠? 그래서 2차 함수는 다 저렇게 생겼어요. 다 포물선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 포물선이 막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포물선이 폭이 좁고 넓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다가 이제 위치도 막 바뀔 거예요. 꼭 원점의 꼭지점인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어디에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식이 바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식에 따라서 위치랑 모양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포물선 모양이다 하는 거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포물선 모양이다까지는 우리가 지금 봤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형 A의 역할이 뭐냐 이거야. 여기서 기본형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요 A의 역할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A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가자면 A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모양을 담당합니다. 그래프의 모양을 담당하는 녀석이에요. 뭐 어떤 모양?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아니면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녀석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다. 근데 꼭 부호뿐만이 아니라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A 자체가 모양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부호에 따라서 A가 양수면 우리 아까 전에 Y는 X제곱 봤잖아요. A 값이 얼마인 거예요? 1인 거죠. 그지? Y는 X제곱 이거 A 값이 1입니다. 그죠? A가 1입니다. 0보다 커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졌어?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 그려졌다. 그죠? 어디 갔노? 이렇게. 그죠? 이거 A 값이 0보다 큽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A가.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 그거예요.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하다. A가 음수일 때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A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한 그래프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중요한 거는 절대값입니다. A 값이 클수록이 아니고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y는 2x제곱이 빨간색 요렇게 그려진다면 y는 x제곱은 요렇게 초록색, y는 2분의 1 x제곱은 폭이 더 넓어져요. 절대값이 순서대로 2분의 1이 제일 작고요. 2가 제일 큽니다. 맞죠?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점점 좁아진다. 근데 왜 이거는 그냥 값이 커질수록 좁아지는 거잖아. 왜 절대값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음수 때문에 그래요. 음수인 경우에는 절대값이 클수록 그 값은 작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세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값은 마이너스 2가 제일 작습니다. 절대값은 마이너스 2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게 그려진다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ax 제곱과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뭐 a의 절대값이 같으면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면 x축에 대하여 위아래로 이렇게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진다. 같은 색깔끼리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부호가 반대인 그래프들입니다.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죠.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원점이 꼭지점이다. 요거는 그려보면 당연한 겁니다. x에 0이 들어가면 y값 0이에요. 그러니까 0,0을 반드시 지날 거고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나중에 요 꼭지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y축 다른 말로 x는 0입니다.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값이 0인 점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y축 x는 0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 일단은 요 기본형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프의 모양 A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다 하는 거, A가 담당하는 역할이 뭐다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프의 모양을 담당합니다. 꼭지점이 무조건 원점이에요. 축은 무조건 y축이에요.
얘를 가지고 나중에 뭘 할 거냐면 이제 표준형으로 넘어가면 얘를 막 옮길 거야.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막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혹은 양쪽으로 다 뭐 옆으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로도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배울 겁니다. 평행이동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평행이동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중2 때 그 1차 함수 할 때도 평행이동 개념 자체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2차 함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 y는 2차 함수가 되려면 y는 x에 대한 2차식 요렇게 나와야 된다. 그죠? x에 대한 2차식 꼴로 나와야 된다. 2차식인 것은 이거예요. 2차 함수인 거. 2번이죠? 그냥 얘는 그냥 누가 봐도 2차식입니다. 그죠? 얘는 3차식이고요. 얘는 1차식이고요. 그럼 1번, 3번은 무조건 아니고요. 4번, 5번은 전개를 한번 해봐야 돼요. 4번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요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없어지고 2x 마이너스 1 되겠네요. 1차 함수다. 그죠? 틀렸고 5번은 전개를 쭉 해보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없어지고 3x 플러스 2만 남네. 1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그래서 뭐 2차 함수인 거 아닌 거 골라라 하면은 다 전개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2차식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차항이 없어지는 것들은 2차 함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식 세워볼 수 있다. 그죠? 식 세워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함수값은 그냥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죠. 함수값 대입하면 됩니다. 이거 뭐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세요. 얘는 x자리에 1 넣으세요. 이 내용이에요. f 마이너스 1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5 되죠. 그럼 2 플러스 3 플러스 5 10이네요. 그 다음 또 f1은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1 곱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더하기 5 그러면 2 마이너스 3 플러스 5 그러면은 4네요. 그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잖아. f 마이너스 1 더하기 f1은 10 더하기 4 그래서 14가 답입니다. 그 다음 ax제곱 그래프의 성질. 자, y는 3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다. 얘는 꼭지점이 0,0이고 축의 방정식이 x는 0, y축인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랬어요. 그럼 포물선이 그려진다 그랬습니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거 알려면 뭐 해야 된다? a값 A가 3이에요. 3은 0보다 큽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 맞아요. 음수면 위로 볼록, 양수면 아래로 볼록. 되겠죠? 그리고 요거 3개 맞고요. 맞고.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되죠.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3이네. 마이너스 1,3 지나는 거 맞습니다. x가 음수일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요 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 그리면 요렇게 생겼는데 아래로 볼록하게 요렇게 생겼어요. x축, y축 요렇게 꼭지점이 원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x가 음수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음수 그러니까 요 y축보다 왼쪽에서 x가 음수잖아요. 그럼 y축보다 요 왼쪽 요 부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x값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x값이 증가 이 얘기가 뭐? x값이 증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y값도 증가 이거는 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다 라는 얘기야. x가 0보다 작을 때 뭐 y축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내려가네. 그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려갑니다. 얘는 올라간다 그랬어. 그게 틀렸지. 답이 5번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말이 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이렇게 깊게 딱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어이씨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막 당황한단 말이야.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x가 음수면은 y축보다 왼쪽 부분 요 부분에서 보라는 얘기야. x 값이 증가한다. 그러면 쭉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가면서 y 값도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간대.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내려가는데? 그래프 따라서 가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밑으로 내려갑니다. 맞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감소.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 이 오른쪽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해야 돼? x가 0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어떻게 된다? y의 값은 y 값 x 값 증가해요. 요 오른쪽 부분, 요 부분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 요 오른쪽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 x 값이 증가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y 값 어떻게 된다? y 값도 y 값도 증가한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폭이 가장 넓은 것은, 자, 그래프의 폭은 뭐가 결정한다? A의 절대값이 결정한다 그랬어요. 이 창의 개수의 절대값.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다. 그러면 그래프 폭이 가장 넓은 것을 찾으래. 그래프 폭이 가장 넓은 것은 A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것을 찾아라. 이 얘기예요.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거 뭐예요? 3분의 1, 4번이 답이네요. 다음, 자, 그래프가 y는 3분의 2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것.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거 어떻게?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면 다른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얘기하는 거다. 그죠? 이해됩니까? 얘네 둘이 서로 x축의 대칭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 둘은 뭐가 어떻다? A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다. 얘가 y는 3분의 2 x제곱이면 이 녀석은 뭐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이다. 답이 2번입니다.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거는 우리 1차 함수 할 때도 많이 해봤습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2,-8과 마이너스 1,b를 지난대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뭐를 지날 때 하면은 뭐 하라고? 대입. 어떤 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 그 점의 좌표를 식에다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x에 2 놓고 y에 마이너스 8을 집어넣어서 2의 제곱 이렇게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4a는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2 구했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제곱. 여기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b를 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y에 b를 넣고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더하니까 마이너스 4. 자, 다음 2차 함수 식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보고 나는 식을 일단 틀을 딱 만들어 놓는 거야. 식을 만들 수 있게 틀을 딱 잡아 놓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y는 ax 제곱이라 그랬어요. 물론 이때 a는 음수일 겁니다. 그죠? 왜? 위로 볼록하니까 음수일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뭐만 구하면 돼? a 값만 구하면 되죠. a 값을 구하려고 뭘 줬어? 뭘 줬어요? 요 점 하나 줬다, 그지? 점을 하나 줬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합니다. 맞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세요.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그럼 어떻게 된다? a는 마이너스 3이네, 그냥.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a 음수 맞네. y는 마이너스 3 x 제곱. 요렇게 식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요렇게 나오는 문제 같으면은 별로 안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게 막 다른 데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배우고 나면 막 이게 막 이런 데 막 올라가 있고 막
위치가 막 달라져요. 막 이런 식으로 위치가 다른 애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찾으면 됩니다. 잘 찾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해서 여기까지. 자, 2차 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사실 배운 거는 되게 짧아요. 별게 없어요. 뭐밖에 없다? 2차 함수가 뭐냐 하는 거. 2차 함수가 뭐냐? 2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나요? 하는 거. 포물선이에요 하는 거. 2차 함수. 그리고 ax제곱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모양. A가 담당하는 녀석, 요 A라는 녀석이 뭘 담당한다? 모양을 담당한다. 그래서 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들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